지금 오신 분들이 한 반반 정도 일반 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회계법인 여기 이제 세무대리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섞어서 제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주로 제 수업에 오시는 분들이 세무법인 이렇게 세무대리인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은 일반 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반절 정도 되니까 섞어서 얘기할게요. 이제 당장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법인세 신고를 하는데 결산은 회사에서 할 수 있어도 그 세무 조정은 세무 대리인한테 맡기게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우리 회사에서 세무 대리인한테 법인세 신고를 맡기더라도 아니면 각종 신고를 맡기더라도 회계 담당자가 그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쨌든 세무를 조금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업무가 다른 게 아니고 회사의 회계 담당자는 세무 쪽도 어쨌든 업무의 일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무 대리인들은 회사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온 걸 가지고 기장을 하고 세무 신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무 대리인 같은 경우는 양쪽의 업무를 조금 알아두시면 이제 그 클라이언트들하고 대화하기가 조금 더 나아요. 왜냐면 그쪽은 처음에 거래가 일어났을 때부터 그리고 어떤 세금 계산서가 발급될 때까지 그때까지 업무를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세무대리인한테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거 현장에서는 그게 현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 기업에서 회계 담당자가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또 막상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어렵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세무대리인 하다가 일반 기업에 갔을 때 처음 결산을 보는데요. 저는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업체들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돈이 안 나가면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안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이 재화와 용역이 뭐 완료됐을 때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는데 용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눈에 안 띄어요. 근데 재화 어떤 물건의 이동이 있는 것들은 눈에 띄거든요. 왜냐면 물건이 이동이 됐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재고가 생성이 되고 그 재고가 있어야 판매가 되는데 이게 현실에서 있는 것과 장부에서 있는 것이 동일해져야 되거든요. 이런 이제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이제 장부에 대한 이해가 좀 없을 수 있고 이제 회계 담당들이 나이가 어리거나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위에서 야 언제 날짜로 세금계산서 발급해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무슨 위에서 오더가 그렇게 내려오니 발급은 하는데 나중에 이제 장부를 맞추다 보면 안 맞는 경우들이 생기죠. 근데 세무대리인들은 그 과정은 실은 크게 본인한테는 중요치 않아요. 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 가지고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게 주요 업무거든요. 근데 클라이언트들은 신고는 신고고 자기가 뭔가 궁금했을 때 문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업무 프로세스를 알아야지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업무들을 그러니까 세무대리인들은 알아두셔야 되고 처음에는 힘들죠. 내가 하고 있는 업무도 힘든데 어떻게 회사 업무까지 이해를 하냐. 근데 그게 연결이 돼 있어요. 비즈니스가 처음에 계약을 해서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되고 대금도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한 과정이 회사에서 있었다라고 하면 세무대리인들은 세금계산서 발급부터 그 다음에 통장에서 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외상 매입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주요 업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을 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회사의 회계 담당자들은 최소한 부가가치세 정도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는데
이게 이제 재화 용역이 완료된 때 이때 세금계산서가 발급하는 게 주요 원칙이다라는 걸 모르면 그냥 위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언제 날짜로 해라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나중에 가가지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잘못하게 되면 예, 가산세가 있죠. 그리고 세금계산서라는 거는 쌍방거래예요.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만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죠. 네. 내가 세금계산서 잘못 받게 되면 발급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잘못 받게 돼요. 그게 내 장부도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게 되면 내 장부에도 영향을 주지만 상대방의 장부에도 영향을 줘요. 상대 회사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일반 기업에 갔을 때 그게 조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렇게 세금계산서들을 발급을 하지? 내 장부가 지저분해진 거죠.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를 오늘 날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2월 10일까지 발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월에 대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는데 오늘 날짜로 발급을 하는 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세금계산서죠. 그게 물건이라고 하면 장부에 지금 2월이니까 1월에 물건이 들어온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돼야 되고 그게 장부상에 1월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2월 날짜로 발급이 되어 있으면 2월에 매입한 걸로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급이 됐다. 그러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고 또 플러스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 장부상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세금계산서 내역들이 거래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 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자체 기장을 하니까 그러면 자체 기장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그래도 월 결산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장부상에서 이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돼야 내 거 장부에 예를 들어서 매입을 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 생기고 그 외상 매입금이 돈이 나갔을 때 외상 매입금 반제하는 분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돈은 나갔는데 세금계산서는 발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장부를 보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됐으니 발급을 해달라 그 회사에다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최소한 2월 10일 이전에는 장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체 기장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누락도 매입이지만 누락이 되면 안 돼요. 매입도 누락을 하게 되면 지연수치 가산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요거를 세무대리인한테 맡기게 되면 세무대리인 업무 특성상 법인 같은 경우는 부가세 신고를 분기별로 하고요. 그 다음에 결산 같은 경우는 정말 잘해주면 분기 결산 정도 하고 아니면 반기 결산 아니면 연결산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미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서 나중에 세금계산서가 미수치됐네요 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면 가산세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자체기장이 이제 규모가 있는 데들은 자체기장이 좋은 이유가 그런 것들을 발견을 즉시 할 수 있다라는 거가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반 기업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이왕이면 본인이 혹시 회사 내에 자체기장 시스템이 없다라고 하면 좀 배워서 회사에다가 도입을 할 수 있게끔 어필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러려면 이제 업무 부담이 좀 되기는 돼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체기장을 해서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 회사만 있을 게 아니거든요. 회사를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이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체 기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교육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혹시 없으면 자체 기장 도입하시라 하고요. 그 제가 ILC 수업이라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특강처럼 하는 건데 ILC 수업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그 프로그램을 만지는 방법 이제 기초적인 것부터 법인세 신고까지 이제 전체 과정이에요. 근데 제 수업에 이제 작년에 했었는데 그때 일반 기업에 다니시는 네, 회사 사장님의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이 거기는 프로그램도 안 써요. 근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세무대리인이신데
이제 혼자 거의 일반 기업에 다니시는 자체기장 하지 않는 사모님이셨죠. 근데 오시는 이유가 세무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시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자체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이게 나중에는 써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혹시 지금 그 프로그램을 쓰고 있지만 내가 그 프로그램을 정확히 이용해서 결산을 뽑아내는 게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거고, 제가 이거 작업을 해서 아마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올려놓을 것 같아요. 올려놓으면 그거를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가입하셔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한번 듣기는 하지만 한 번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카페 내에다가 제가 요거에다가 지금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이 교재 있으시니까 요거랑 그 카페 내에서 한 번 더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일장 연설이 길었는데 이게 부가가치세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장부의 기본이 매출 확정을 시키는 게 부가가치세 신고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라고 하는 건 누락이 되면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를 해야 되고, 부가가치세가 기본적으로 돼야지 매출 확정이 되면서 손익계산서에 연결이 되고 또 이런 그 재무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양쪽의 업무를 이해시키려고 그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어요. 근데 세금계산서가 뭐 진짜 쉬운 것 같지만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급이 됐을 때 가산세 물어보면 세무대리인들도 당황해요. 이게 가산세가 있는지, 가산세의 종류가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 물어보면 세무대리인들도 당황을 합니다. 이제 케이스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됐다 보니까 이거를 수정을 하게 되면 뭔가 기록이 남게 되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가산세를 반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그건 이제 부가세에서 있기는 한데, 그리고 현장에서는 그 세금계산서를 처음에는 멋모르고 이제 막 발급을 하라고 하니까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세금계산서가 왜 발급이 되는지 모르고 업무를 하는 경우가 처음에는 많죠. 그래서 지금 이 파트는 부가세 신고가 완료가 된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부가세는 매출과 주요 매입들 아니면 또 세금계산서 관련된 것들이 다 부가세 신고로 끝난 거고,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장부에 반영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매달 우리는 인건비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그 원천세 신고가 있는데, 신고는 신고고 또 장부에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신고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장부에도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 내용이 이 교재에 다 있어요. 그래서 분개하는 방법 같은 경우, 그리고 그러니까 회계원리가 있는데, 회계원리가 제가 얘기하는 게 실무용 회계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원리를 알아야 돼. 여기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회계원리는 일반적인 회계원리, 차변 대변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인 거고, 실제 장부를 만들어낼 때는 실무용 회계원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세무대리인들 같은 경우 정말 많은 업체들을 해요. 많은 업체들은. 그래서 업로드라는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순서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순서도 나오게 되는데, 순서가 나오기 전에 이거를 업로드하거나 뭔가 내가 할 때, 내가 그러려면 어떤 내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증빙 같은 거. 뭘 반영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필요한 자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산 자료 준비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입력 순서가 있어요. 요 순서대로 하면,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1번부터 10번까지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상위권에 있는 것들은 얘네들을 먼저 해야 나중에 좀 시간이 좀 단축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결산에 그 가장 많은 시간을 투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거래처 원점 확인이에요.
자산부채 거래처 원장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요게 이제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법인결산 1이 있고 2가 뒷페이지에 나올 건데 그거를 전반적으로 다 볼 거예요.